1부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자, 1부에 소개한 작품 중에 어떤 작품들을 여러분 보셨는지, 또 어떤 작품을 재밌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2부에서는 어떤 작가님의 단막 데뷔작을 소개할지 기대해 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번째 작품은 앙숙입니다. 이 앙숙을 쓴 작가님은 누구냐면요, 바로 소현경 작가님이십니다. 소현경 작가님도 앞선 작가님들과 마찬가지로 MBC 베스트 극장 극본 공모에 당선되셔서 등단하셨는데요. 소현경 작가님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소현경 작가님은 어떤 작품을 쓰셨냐면 찬란한 유산, 검사 프린세스, 49일, 또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자랑했던 내 딸 서영이, 트윅스, 두 번째 20살, 황금빛 내 인생, 이런 작품들을 쓰신 작가님입니다. 이 작가님의 데뷔작인 앙숙은 어떤 작품일까요, 여러분? 이 앙숙은 베스트 극장 384회에 방송된 작품입니다. 1999년 11월 19일에 방송이 되었고요. 여기 등장하는 두 명의 주인공은 미나 엄마와 진호 엄마입니다. 같은 아파트, 이제 복도식 아파트거든요, 여러분. 이 복도식 아파트의 옆집에 살아요. 이 미나네 집과 진호네 집이. 그래서 이 두 집이 제목 그대로 앙숙입니다. 티격태격하고 막 맨날 싸워요. 근데 이 미나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양미경 배우님께서 연기하셨는데요. 주말 부부로 굉장히 외로워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밤새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채팅을 해요. 채팅을 막 하면서 외로움을 좀 달래는 인물이고, 또 굉장히 외적으로 좀 예쁘고 자신이 꾸미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고요. 이 진호 엄마는 남편이 교사이고 사이는 좋지만 이 남편이 자꾸 자기 동생한테 돈을 막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그래서 남편 몰래 이제 알바를 하게 되는 인물이고, 이 미나 엄마는 그 주말 부부의 외로움 때문에 그 채팅에서 만난 남성과 썸을 타는 인물입니다. 이 둘이 각자 가진 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비밀, 다른 남자를 살짝 이렇게 만난다는 이 비밀을 둘이 가지고 있는데 서로 알게 되고, 또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드라마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이 작품도 거의 30년 전 작품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 사회 안에서 결혼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또 결혼한 여성들이 겪는 어떤 슬픔, 이런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이 미나 엄마, 진호 엄마가 거의 마지막에 드라마 이걸 끝날 때쯤에 근데 이름이 뭐야 하면서 둘의 서로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조금 찡했어요. 늘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결혼했으면 자신의 이름을 불리기보다는 누구누구 엄마로 불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슬프고 찡하게 다가왔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옛날에는 결혼한 여자의 삶이 이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막장계의 데모 하면 또 누가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바로 저는 김순옥 작가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 김순옥 작가님도 MBC 베스트 극장을 통해 데뷔를 하셨는데요. 이 김순옥 작가님이 쓰신 데뷔작은 사랑에 대한 예의라는 작품입니다. 일단 김순옥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해 볼게요. 김순옥 작가님은 사랑에 대한 예의, 아버지의 가을, 바닷끝 물고기, 겨울이 갈 때까지, 붕어빵을 굽도다 천국에서, 이런 작품들을, 이런 단막극들을 쓰시고, 빙점, 그래도 좋아, 이런 시리즈물을 쓰시다가 마침내 대작을 집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내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천사의 유혹, 웃어요 엄마, 다섯 손가락, 가족의 탄생, 왔다 장보리, 내 딸 금사월, 언니는 살아있다, 황후의 품격, 펜트하우스, 가장 최근에 이제 하신 7인의 탈출, 7인의 부활까지, 아주 한번 딱 틀면 끝날 때까지 이 채널을 돌리지 못하는 아주 몰입력이 강한 드라마들을 많이 쓰셨죠. 자, 그분이 쓰신 이 데뷔작은 어떤 작품일까요, 여러분? 자, 사랑에 대한 예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예의는 베스트 극장 413회에 방송된 작품입니다. 2000년 8월 4일 방송되었고요. 임화민 연출가님이 연출하셨습니다. 혜선과 정욱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혜선은 김정난 배우님이 연기를 하셨고 이 정욱은 김일우 배우님이 연기하셨습니다. 이 둘은 부부예요. 이 둘에게는 동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동하라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입양을 해보는 게 어때?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엄청난 고민 끝에 이제 입양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양 기관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열매라는 아이를 만나게 돼요. 이 열매라는 아이가 동아의 그 반짝반짝한 눈과 너무 닮아서 혜선, 그 김정남 배우님이 연기하신 혜선이 열매를 보자마자 이 아이와 함께 살아야겠다 해서 열매를 입양합니다. 근데 열매가 자주 하는 말이 엄마 돈 많아요?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리고 아이가 막 열도 많이 나고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는데 금방 저 괜찮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결국 아이가 이제 어느 날 쓰러지게 되고 아이에게 심장에 관련된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고 수술을 받는다고 꼭 살 수 있을지 확답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혜선의 시댁 식구들은 다들 이제 파양을 이야기합니다. 자, 과연 혜선과 정욱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김순옥 작가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이야기를 만드셨을까요? 궁금하시죠? 한번 실제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 역할을 하신 배우님이 누구냐면 하승리 배우님이에요. 그 아역부터 계속 하신 배우님, 여러분 아마 보시면 얼굴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하승리 배우님의 어린 시절을 보는 재미도 굉장했습니다.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이 열매라는 아이가 아이답지 않아서 더 슬퍼요. 뭔가 애가 너무 저보다도 더 생각하는 게 깊고 어른스러워서 보면서 아이가 아이답게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지만, 왜냐면 너무 짠해서 들기도 했지만 진짜 연기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하승리 배우님 어린 시절이지만 연기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연기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았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예의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자기만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그 분위기가 작품에 잘 드러나는 작가님이 계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 이 작가님의 작품도 제가 다 봤는데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 작가님이 누구냐? 바로 도현정 작가님이십니다. 도현정 작가님도 MBC 베스트 극장을 통해서 등단하셨는데요. 그 등단한 작품은 내 인생의 남자라는 작품입니다. 자, 일단 도현정 작가님에 대해서 좀 소개할게요. 도현정 작가님은 내 인생의 남자를 통해서 등단하셨고요. 그 이후에 뭐 행복한 남자, 타인에게 말 걸기, 베일 속의 키스, 늪, 뭐 유혹, 메이준 이런 작품들을 쓰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단막극이고요. 그 이후에 뭐 삼총사, 남자의 향기, 캐세라세라, 사랑도 돈이 되나요? 마을 아치아라의 비밀, 붉은 달 푸른 해 등의 시리즈물을 집필하셨고 2005년에는 영화 가발이라는 작품의 시나리오도 집필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진짜 마을 아치아라의 비밀, 붉은 달 푸른 해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여기 등장하는 배우님들도 다 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캐세라세라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진짜 작가님만의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또 너무 좋고 저는. 이 도현정 작가님이 쓰신 내 인생의 남자 소개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남자는 베스트 극장 419회에 방송된 작품으로요. 권석장 연출가님이 연출하셨습니다. 자, 이 작품의 주인공은 중학교 1학년 여중생이에요. 허청란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허청란이라는 인물은 이나리 배우님께서 연기하셨는데 여러분 보시면 또 얼굴 익숙하실 거예요. 아역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시는 배우님. 이 허청란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키가 굉장히 작아서 그걸 컴플렉스로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통에 분유를 담아가지고 매일매일 그거를 한 숟갈씩 먹는, 한 숟갈? 아니 아무튼 시간이 날 때마다 막 분유를 먹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버스에서 병구 패거리들이 막 나리 분유를 뺏어서 막 장난을 치다가 버스에서 내려가지고도 막 장난을 치다가 누군가 쾅 부딪힙니다. 그래서 분유가 휘 휘날리고 그 분유통을 떨어뜨리게 돼요. 그런데
나리가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학교도 빨리 가야 돼서 그냥 막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학교로 막 도망가는데, 자, 1교시 수업 시간에 부딪혔던 그분이 등장합니다. 임시 영어 교사로 등장하는데요. 김명욱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김명욱을 누가 연기하냐면요, 여러분. 개그맨 이윤석 님이 연기하세요. 키가 엄청 큰 인물이 딱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 청란이에게는 그분이 마치 키다리 아저씨 같고 자기의 이 컴플렉스, 키 작은 컴플렉스와 상호 보완되는 인물이라서 가서 사랑에 확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중학교 1학년 여중생의 짝사랑 성장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제가 버스에서 병구 패거리한테 막 놀림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이 병구, 김병구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 누가 연기를 하냐면 류덕환 배우님이 연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이나리 배우님이랑 류덕환 배우님이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너무 재밌게 미소 지으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청란이 김명욱 선생님을 내 남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는지 그거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굉장히 알콩달콩하고 재미있는 단막극 한 편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도연정 작가님의 단막극 중에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작품이 있어요. 자, 그걸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어서 보너스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그 작품은 뭐냐면 바로 늪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늪이라는 작품은 베스트 극장 559회에 방영된 작품으로 2003년 11월 21일에 방송되었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2004년 제44회 몬테카를로 TV 페스티벌 TV 영화 부분 최고 작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상을 받을 만해요, 여러분. 너무 재밌고 또 서늘하고 와, 진짜 최고의 작품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2003년에 방송된 거면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마지막 장면이 제 뇌리에 딱 박혀가지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회가 되시면 이걸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소개해볼게요. 여기에 박윤서랑 이준영이라는 부부가 있어요. 윤서는 산부인과 의사고 이 준영은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윤서가 아내, 준영이 남편인데요. 이 두 부부는 채원이라는 이 여자와 친해요. 특히 이 윤서가 채윤을 친동생처럼 되게 아끼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윤서가 산부인과 학회가 있어서 외국으로 세미나를 가야 돼요. 그래서 채원에게 자신의 딸인 진이를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요. 근데 진이가 극중으로는 한두 살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진이가 이렇게 보행기 타고 막 이렇게 아장아장 걷고 하면서 얘 습관이 뭐냐면 카세트를 막 누르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세미나에서 돌아와서 이제 윤서가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뭘 하려고 음악을 딱 틀었는데 그 테이프 안에 준영과 채원이 애정 행각을 하는 그 소리가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윤서는 둘의 불륜을 눈치챕니다. 근데 윤서는 외동딸인데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님만 살아계셔요. 근데 아버님이 어느 날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을 이제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버님을 병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준영 남편은 이제 저녁에 아이 진이를 케어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채원과 준영은 이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준영이 어느 날 여보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내가 병원에 있을게. 집에 가서 진이도 엄마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가서 아이도 보고 조금 쉬다 와라. 푹 자라 침대에서 이러면서 이제 집에 보냅니다. 근데 그날 밤 채원이 준영을 불러내요. 그래서 준영이 병실을 비운 사이에 아버지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윤서는 준영에게 사실 그때까지는 채원을 만나러 간지 몰랐어요. 준영에게 이제 장례식을 해야 되니까 그냥 옷을 갈아입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준영이 옷을 딱 이제 와이셔츠를 갈아입으려고 딱 벗었는데 등에 이 채원이 남긴 이 손톱 자국 같은 걸 딱 보게 되면서 난 당신을 이제 용서 못할 것 같다 하면서 복수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 드라마의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복수. 과연 윤서는 어떻게 복수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최악인 방법으로 가장 최고의 복수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늪.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지금 봐도 이게 20년 전 작품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세련된 스토리와 연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강추입니다. 강추. 자, 지금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님들의 데뷔작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함께 보시고 어떻게 느꼈는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소개한 모든 작품은 다 웨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 시리즈온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떤 주제로 돌아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작가님의 데뷔작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저도 얼른 찾아보고 여러분과 함께 감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